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조금 양자 분야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파타가 양자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폐업 절차를 밟게 됐고요. 그래서 그 공시가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아이온큐에서도 몇몇 가지 최신 동향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뭐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요일에 이제 4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셀 지수가 2%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렇게 됐던 이유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보통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선행합니다. 근데 지금 거의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왔고 전월 대비는 오히려 줄었죠. 그래서 물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AI에 있었던 자금들이 중소형주로 이동을 하면서 중소형주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양자 섹터도 굉장히 좋았죠. 지금 뭐 거의 다 5% 이상씩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제 아이온큐도 8% 넘게 상승을 하면서 10부를 탈환했습니다. 거의 1년 7개월 만에 탈환을 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반면에 자파타가 장후에서 갑자기 60% 넘게 급락을 하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를 맞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분석을 좀 해봤더니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릴 건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세 하락을 하다가 7월부터 9월까지 이제 위아래로 횡보 그리고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큰 계약들도 나오고 기술적 진전도 나오고 이제 중소형주 강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 주가, 한 달 전에 제 목표 주가였던 10불은 달성을 했고 이제 좀 더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한 15불, 20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려 10불을 3월 8일 이후로 지금 거의 뭐 7개월 반 만에 탈환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요. 현재 주요 양자 기업들 상황을 보면은 아이온큐만이 상장가 10불 대비 7%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 디웨이브 마이너스 90%, 퀀텀 컴퓨팅 잉크 마이너스 91%, 리게티 마이너스 91%, 자파타는 지금 60% 넘게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99가 된 것 같고요. 알키 퀀텀도 마이너스 98로 지금 아이온큐 말고는 사실상 다 전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자파타의 행보가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자파타 같은 경우 이제 오늘 8K 공시를 내놨죠. 이제 회사의 중요한 사항이나 변동이 있을 때 발표를 하는 건데 제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더니 자판타 컴퓨팅의 이사회는 회사의 운영 중단 계획에 따라 거의 모든 직원을 해고했다. 이게 10월 7일에 승인이 됐고요. 주요 임원들도 이제 기존의 CEO였던 크리스토퍼 사보이에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CEO가 이제 임명이 되긴 했는데 CTO 최고 기술 책임자 유동카오도 파트타임으로 회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실상 폐업 소송을 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급 불능 상태로 빠졌다. 그래서 지금 230만 달러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 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폐업을 한다는 거고 이거를 모두 상환한 후에 주주들에게 돌아갈 건 없다라는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양아치스러운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리기티나 디웨이브 같은 경우도 재무 상태가 어려워져도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거나 이제 뭐 주식을 역분할 이제 합병을 해서 주가를 일부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회사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지금 봐서는 스캠이었구나, 사기였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 회사 상장하기 전부터 이 회사 상장하자마자 사시면 안 된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대부분 상장했을 때 펌핑했다가 쭉 내려가기 때문에 사시면 안 된다. 그렇게 6개월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파타 AI가 4월 달에 상장을 하는데 변동성을 노리고 돈을 넣지 말아라. 아이온큐 역시 10불에서 13불 갔다가 7불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또 디웨이브는 여기서 1불 이하로 떨어져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6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불과 2개월 전에는 제가 자파타가 주식이 급등한 적이 있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펀더멘탈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출이 122만 달러인데 순적자가 2200만 달러. 현금성 자산은 700만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이 적고 적자가 크고 현금이 매우 부족하다. 부채 비율이 300%가 넘고 유동 비율,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대비 짧은 시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시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파타의 리스크는 재무 상태가 불건전하고 매출이 적다. 자, 앞으로 유상증자나 대규모 대출 발생으로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도 있고 핵심 솔루션이 쓸만한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게 매출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유동카오라는 이 사람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인 같은데 퍼듀에서 박사를 받고 하버드에서 포닥을 하긴 했는데 너무 젊다.
지금 6년 차인데 30대 중반인데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상 교수님이나 크리스 먼로 교수님 같이 이제 과학계에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끌었던 또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과연 30대 중반의 CTO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주주들의 지분 중 상당 비중이 워런트인데 이거를 11불 50센트를 내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데 1불이 안 되는데 이걸 누가 전환하겠는가? 그리고 사명도 굉장히 쉽게 바꿨죠. 자파타 컴퓨팅이었는데 이제 AI가 뜨는 것 같으니까 자파타 AI다. 이런 것들 좋지 않다라고 피터 린치가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들로 자파타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3번, 4번 자파타 투자 위험하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중소형주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제대로 모르면 이건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돈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최고 매출 담당자인 위마 알라메딘이 지금 매도한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9,875주를 팔았다. 10월 11일에. 근데 이게 어떤 주식을 판 거냐? 작년 12월 10일에 RSU로 이건 이제 특정 기간 계약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은 이제 나눠주는 보너스 개념의 주식인데 그걸 팔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더 판 게 있는데 9월 11일, 12일에 각각 8,268주, 1,349주를 판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악의를 가지고 판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카톡방에 계시는 나이온큐님이 정리해주신 자료가 있는데 지난 5월달 생각해 보시면 김정상 교수님 이사 그리고 위마 알라메딘 최고 매출 담당자가 각각 9월 30일까지 또 12월 13일까지 얼마 이 71만 6천 주, 6만 6천 주 팔겠다라고 공시를 이미 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저는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그냥 자기 팔고 싶을 때 팔아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저 팔 겁니다 라고 미리 공시를 때려놓고 이거를 중간에 브로커들, 에이전트들한테 맡겨버립니다. 알아서 팔아줘.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내부자 견해가 개입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거죠. 근데 어제 이렇게 판매가 된 거는 제가 추측컨대 아마 에이전트가 10불이 넘어가면 종가가 10불 넘게 끝나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 것 같고 지난번에 김정선 교수님 매도가 나왔던 거는 주가가 급락해서 종가가 뭐 얼마 이하면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팔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자사주 매도라서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본인이 던진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에이전트한테 맡겨서 알아서 매도해달라고 한 게 굉장히 양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마 알라메딘 같은 경우는 6만 6천 주를 팔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3만 주가 좀 안 되는 절반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3만 8천 주 정도 더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김정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스톡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서 이게 내부자가 아니라서 스톡옵션 행사한 게 공시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 주식들을 이제 가져갈 때 세금이 원천세가 부과가 됐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주식을 판매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 판매가 나오기 전보다 이 판매가 나온 후에 토탈 주식이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워낙에 잘하고 있고 크게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 매도는 크게 안 보고 있고요.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냥 보상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자녀 학자금, 뭐 집을 바꾸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차를 바꾸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사주 매도를 보고 이 회사를 판단하는 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문제가 있겠지만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난 3, 4년간 자사주 매도가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나온 건 한 3, 4건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죠. 대신 피터 린치는 자사주 매수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기 때문에 자사주 매수는 호재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해리유라는 지금 이사가 아이온큐와 스펙 합병을 시켰던 DMI 그룹의 회장이 한 1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을 샀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호재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의 이 스위스의 바젤의 양자 컴퓨터가 배치가 얼마 전에 됐는데 최근에 링크드인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1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유럽의 바젤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이 얘기를 가지고 이 스위스 쪽에 있는 지방 미디어와 함께 위마 알라메딘이 인터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럽 언론에 출연을 해서 양자 컴퓨터 배치했다, 가동할 거다, 우리 거 써보세요, 뭐 이런 영업을 한 것 같고요. 그 아이온큐 상용화 사례 어제 오후에 이미 발표를 했는데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이온큐의 이 퀀텀 바젤 지역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3시 반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왜 안 나오나 제가 좀 곰곰이 하루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피러체피맨 CEO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치밀한 건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 4, 5년 전에 세운 계획을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한다는 것은 리더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분기 어닝콜 때 뭐라고 했냐? 우리는 상당한 가치를 제공하고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응용 분야를 오랫동안 조사했다. 다음 실적 발표에서 이러한 응용 분야 중 첫 번째에 대해 논의하겠다. 또 이런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중요한 이정표인데, 다음 실적 발표에서 이거에 대해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발표에는 이미 잠재 고객들한테 한 것 같은데, 지난 분기에 이제 다음 실적 발표 때 얘기할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실적 발표가 11월 초중순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나 안 하나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금요일에는 잡히는 물가에 중소형주 강세가 나왔고, 이 중소형주로 돈이 들어오면서 양자 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파타는 지급 불능으로 인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데, 서양인 투자자들은 이에 격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파타가 디웨이브나 리게티처럼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유상증자를 하고 주식 병합을 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고 한 번에 회사를 폐업시킨다는 것은 사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자파타를 합병시킨 안드리티, 이 레이싱 그룹인데 또 다른 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렇게 증시는 우리의 돈을 뜯어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기와 함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공부 없는 투자해놓고 공부를 하지 않는 거 모두 실패를 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개별 종목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S&P 따라가는 거, 나스닥 추종하는 QQQ 같은 거 투자하는 게 낫다는 게 워렌 버핏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또 아이온큐 최고 매출 담당자 리마 알라미딘이 매도를 했던 거는 이미 5월 달에 매도하겠다고 공시했던 물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심적으로 에이전트한테 맡겨서 알아서 팔아주세요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종가 기준으로 10불을 넘어서 익절 기준에 도달을 해서 판매가 된 것 같고요. 자, 아이온큐가 이 헬스케어 AI 그룹인 에비덴틀리와 이 헬스케어 AI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250배 빠르고 20배 정확한 결과를 내는 AI를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3분기 어닝콜 11월 초중순에 아이온큐가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공개는 아마 다음 달에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소식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온큐의 35AQ는 지금 스위스 바젤에 배치가 되었고 12월 5일부터 가동을 시작한다. 결론을 내려보면은 개별 기업 투자,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서 아무거나 사면 올랐던 기억을 하셔서 지금 뭐 공부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추가 수익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원금을 모르는 것에 베팅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지혜롭고 현명한 공부하는 장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거운 소식들을 많이 전달드렸는데, 물론 이 자파타라는 기업이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폐업이 또 양자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바람적으로는 이제 아이온큐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교훈들 여러분들 곰곰이 곱씹어 보시고 스스로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